세 번째로 그 동두천 턱걸이 마을 박물관, 이영란 선생님. 예, 예. 바로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예. 이영란 네, 선생님 네,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두천시 턱걸이 마을 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는 이영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할게요. 저는 사실 우리 에코뮤지엄 사업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둬서 그 사업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우리 마을, 턱걸이 마을에서 하는 주체들은 턱걸이 마을 사람들 협동조합이라고,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두천 턱걸이 마을을 좀 소개하자면요. 동두천은 경기도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1981년도에 이제 동두천시라는 이름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도시 이름의 유래는 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 동두천이라는 하천이 흘러서 그 미군들이 그 하천을 보고 동두천 하다 보니까 이 동두천이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담으로 불렸습니다. 이 동두천시는 동쪽으로는 포천이 있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양주가 있고 북쪽으로는 또 연천과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턱걸이 마을은 이제 행정동인 그 불현동이라는 곳에 속해 있고 불현동 안에는 여러 가지 뭐 강암동, 생현동 여러 가지 동이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근데 굳이 그 우리 턱걸이 마을은 이 강암동하고 탑동 일대를 이제 일컫고 있는데요. 우리 턱걸이 마을이라고 불리게 된 어떤 기원, 뭐 어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 마을 외곽에 그 아주 높은 고개가 있는데 예전에 그 동두천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 동두천 시내에 우시장이 있었답니다. 그 신천 주변에 우시장이 있었는데 포천이나 양주 쪽에서 이제 농사 짓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그 소나 말을 팔러 가기 위해서 그 부처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이 턱걸이가 그 부처고개가 너무 높아서 예전에는 그 지금 세 번째 작업을 깎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상당히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 소나 뭐 말 데리고 가면은 그 소나 말의 턱이 거의 땅에 닿는다고 해서 턱걸이라고 불렸다는 그런 설이 좀 주요합니다. 턱걸이 마을은 미군 기지로 형성된 마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아주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경제가 기지촌의 어떤 경제에 많이 기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70년대까지.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도 사실, 턱걸이 마을은 다른 데서는 좀 많이 점차 이렇게, 그 호황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턱걸이 마을은 아직까지 클럽도 많이 존재하고 소규모 클럽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지촌으로서 어떤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2000년 들어서 이제 미군 감축 정책이 일어나고 평택으로 거의 다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서 미군들은 다 떠났지만 뭐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건 한 5천 명 정도가 그 동두천시의 46% 이상 되는 땅을 다 미군 기지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땅은 반환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없어지니까 어떤 자영업자들이 어쨌든 경제적 미군에 기대어 살던 동두천은 경제적으로 아주 침체됐고 턱걸이 마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미군에 기대어서 산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지역 경제가 완전 침체되면서 사실 마을은 그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그 슬럼의 기로에 놓인 게 아니고 거의 슬럼화되었었죠. 게다가 우리는 이제 아까 말한 우리 턱걸이 사람들은 그 동두천 시내에 있는 사람들 보고 동두천 사람들이라 불러요. 동두천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턱걸이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부처고개를 경계로 해서 이제 그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 정도로 동두천시에서 별로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죠. 뭐 보산동이나 이런 기지촌 같은 경우는 어떤 시든 어디든 도든 나라에서 이제 어떤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턱걸이는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저희로서는 저희가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지붕 없는 박물관이 되는 거죠. 마을 전체가 그냥 개발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예전 60년대, 70년대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전원주택들 단지가 조금씩 나오고 뭐 도로가 생기니까 뭐 이제 카페 같은 것들 유입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예전의 그 모습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턱걸이 마을에
자랑이랑 웃긴데 아까 말한 동두천 시의 이름을 유래가 된 그 동두천이 흐르고 있는 곳이 우리 턱걸이 마을이고 그 동두천은 그 소유산 줄기가 우리 마을에도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산, 뭐 칠봉산, 왕방산, 어등산 등의 어떤 산으로 우리 마을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동두천이 우리 턱걸이 마을을 감싸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그런데요. 우리 지도에 보시는 곳이 파랗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우리 턱걸이 마을이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 동두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했고, 요거는 위성 사진은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쪽은 이제 동두천 시내, 이쪽은 뭐 양주, 뭐 이런 연천, 뭐 포천 이런 것들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했고요. 우리 턱걸이 마을이 이제 그 표시된 요 턱걸이 마을 박물관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3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옛 기지촌에 나중에 이제 사진이 나오겠지만 옛 기지촌의 그 작은 클럽, 이 주민들은 이제 스툴이라고 불러요. 그 권투하는 링에 그 스툴이라고 하잖아요. 쉬는 곳. 그래서 그랬는지 예전부터 그 작은 술집은 스툴이라 부르고 큰 거는 이제 클럽이라고 이제 불렀답니다.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하는 곳은 이제 클럽이라 주로 부르고 우리는 턱걸이 마을 박물관은 이제 스툴을 복원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턱걸이 마을 박물관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국 유일한 아마 기지촌 박물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턱걸이 마을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 현대사에 있었던 전국 곳곳에 있었던 기지촌의 역사를 또 기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주민의 생애사를 구술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턱걸이 마을 박물관이 하나의 또 문화적인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내용의 어떤 예술가들의 전시도 하고 또 음악회도 개최를 하고 왜냐하면 기지촌이니까 음악이 이제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턱걸이에 예전에 한 60대 정도, 70대 정도 되는 분들은 거의 뭐 웬만한 악기나 웬만한 팝송 못 부르시는 분들이었고 80대 할머니들도 한글은 쓸 줄은 몰라도 영어로는 얘기를 하실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저희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의 이제 내용들을 삶의 어떤 흔적들을 또 인터뷰해서 전시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예술가들의 작품도 그 맥락을 기지촌이라는 맥락을 찾아서 주로 이제 전쟁이나 평화, 뭐 DMZ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전시를 해왔고요. 예전에는 저기 사진이 있으니까 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거의 이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협동조합 사무실이 있긴 한데 거긴 아무래도 이제 너무 분주하게 일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여기 턱걸이 마을 박물관 중심으로 그리고 에코뮤지엄 사업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다른 또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을에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협동조합 사무실은 사람들이 쉽게 이제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한글 학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 박물관은 사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들어오고 하는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북부 DMZ 에코뮤지엄 사업 내용을 좀 예, 내용을 좀 말씀드린다면요. 우리 턱걸이 마을 박물관을 이제 중심으로 문화적 역량을 찾아내고 키우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여기는 이제 과거 기지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좀 되찾아내가지고 기지촌 문화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또 지역 주민과 턱걸이 마을의 품격을 높일 만한 전시, 공연 등의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2019년 11월 30일 턱걸이 마을이 박물관이 개관이 됐고요. 여기 이제 경기문화재단의 에코뮤지엄 사업이 같이 들어와서 이때부터 같이 경기문화재단이 좀 개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1월부터는 이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이때까지 주민들과 만나고 했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순자문화재 부제로 기다리는 마음 원주리꽃으로 핀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개최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을 활동하면서 만나게 된 두 순자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당신이 미군 위안부였다라고 얘기를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 하신 한 순자가 있고요. 한 분의 순자가 있고요.
또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그 미군 기지 옆에 그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레이놀드가 사랑했던 박순자라는 여자의 무덤을 발견했고 그 비석을 발견을 했는데 그 두 순자의 무덤 두 순자의 어떤 얘기를 담아서 이거는 그 순자라는 이름은 아마도 60년대 70년대 어떤 보편적인 우리 어머니들의 이름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여성들을 좀 어, 삶의 궤적들을 찾아서 우리 현대사들을 좀 되짚어보는 그런 문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순자 문화재고 제가 무덤에 갔었을 때 스토리텔링을 제가 좀 만들었었는데 하고 마을 신문에도 실었는데 어, 그 그 무덤을 제일 처음에 찾았을 때 이제 원주리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들꽃인데 그게 이제 꽃말이 기다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픽해가지고 기다리는 마음 원주리꽃으로 핀 사랑 이야기라는 내용으로 순자문화제를 개최했고 올해는 2021년자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4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좀 했어요. 야외에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도저히 이제 4단계까지 가고 너무 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일주일 동안에 마을 산책을 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둘둘 삼삼 오셔가지고 마을에 여러 곳 스팟을 정해서 그곳을 이제 가셔서 보고 뭐 스탬프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것들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에코뮤지엄 사업에서 제가 기획한 것은 그 동두천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두천을 따라서 걷다라는 제목을 걸고 우리 에코뮤지엄에서는 나중에 그 동두천에다 유등을 띄우거나 그리고 이제 그 동두천 주변으로 쭉 그 등을 소원등을 달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소원등 그리고 이제 꽃볼 같은 것들을 전시해서 담을 건데 그거는 작년에 순자문화제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상녀를 돌렸던 그런 상녀 그 퍼포먼스를 시연했던 그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녀꽃을 만들고 주민들 할머니들과 꽃을 만들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예전에 미군 그 위안부 여성이 이제 어떻게 불행한 상태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여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상여를 돌렸다는 그런 그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좀 재현을 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료를 한번 되살리기도 하고 한편 주민들이 이제 연세가 다 많으시니까 좀 죽음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상여를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그거에 좀 연장선으로 가는 거죠. 그 소음등이라든지 유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의 염원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좀 기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 이제 큰 얘기들 하는 거고 턱걸이 박물관 이제 활용 내용인데 이게 작년에 할머니들하고 저희 이제 그 상엽꽃 만들고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만장도 같이 쓰고 또 음악 치료도 하고 또 뭐 할머니들이 만장을 그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그 상여꽃을 만드는데 젊으실 때도 이제 한 70 후반에서 80인데 이분들이 만장 쓰기를 저는 이제 글을 당연히 알 줄 아시고 왜냐하면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글 학당으로 어느 정도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글을 몰라가지고 상여 여우 같은 경우는 상여 이분들이 막 쓰셨을 때 좀 당황해 가셔가지고 그때 같이 이제 뺏겨가면서 이제 썼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당신들의 얼굴 그리고 이제 전시도 하고 그다음 상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자문화제 때는 또 여러 가지 예술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다음에 선생님 요거는 이제 네? 조금 정리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예, 이제 예. 전시 내용이고요. 이거는 주민 생애사들 정리를 한 거고 작년에 그 야만의 전쟁을 넘어 평화에 오라라는 하나가 유연복 선생이 작품을 했고 우리 순자문화제 끝나고 나서는 그 사진전을 했고 이런 어떤 전시를 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올해 사업은 아까 주민 생애사를 또 다시 정리를 하고요. 그건 우리가 마을 박물관하고 마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주민 생애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할 예정이고 지금은 소엽 신정균 선생의 그 초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 하늘 땅 사람이라는 주제로 지금은 약글이라는 그 땅 이래 가지고 약글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있다가는 하늘, 그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리는 비날이라는 걸로 만장 전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주제로 또 한 글자 속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음악이 흐르는 마을, 이제 재즈라든지 남과 북의 해금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건 지금 전시하고 있는 약글 전시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이제 지금 이제 올해 할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만든 이제 웹자보 정도고, 지금 아직까지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시간 못 잤다는 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동두천이 바로 턱걸이 박물관 주변에 흐르고 있고, 박물관 안에도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등을 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등을 주민들하고 직접 만들고, 유등도 띄우고, 꽃불도 만들어서 이 마을 전체를 쭉 등을 감쌀 거고, 그 다음에 턱걸이 마을 산책 프로그램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턱걸이 마을은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국 유일의 기지촌 그 마을로서의 어떤 그 재생, 마을 재생, 역사, 문화, 평화를 재생해 나가는 아주 좀 기록적인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